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박소연입니다. 2월 29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기후미래 2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연간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에 도전한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추가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친문계 좌장 홍영표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친명계와 친문계 간 충돌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도심의 새 랜드마크가 될 58층짜리 첨단 물류단지가 조성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 보육 수요를 고려해 용도 변경을 적용하도록 소관구청에 권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기후미래 2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연간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환경부가 텀블러, 다회용 컵 사용, 전자영수증 발급 등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 제도에 가입한 국민은 올해 1월 기준 125만 명입니다. 당은 현재 연간 최대 7만 원인 탄소중립 포인트 상한액을 5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은 관련 예산은 2,700억 원 정도고 기후위기 대응기금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 대를 보급하고 관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무공해차를 구입할 때 기본보조금의 20%, 택배업 종사자는 기본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택시업 종사자에게는 2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고성능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저성능 전기차 보조금은 대폭 삭감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에 도전한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생존율이 그리 높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여겨지거나 수석급 고위 참모들은 상당수 본선행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한 용산 출신 36명 중 29일까지 공천이 확정된 사람은 9명으로 현 시점 생존율은 25%입니다. 경선 기회도 받지 못하고 탈락한 후보는 8명, 경선을 치렀지만 패배한 후보는 6명입니다. 나머지 13명은 경선을 앞두고 있거나 해당 지역구 심사가 보류돼 있습니다. 본선행 티켓을 쥔 후보들은 주로 수석, 비서관급 핵심 참모입니다.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텃밭 부산 해운대갑에 당수 공천됐습니다. 이곳은 하태경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지역으로 하 의원이 서울 험지 출마를 선언하며 떠나 무주공산이었습니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경기 용인갑 전략공천이 결정됐습니다. 강남을만큼은 아니지만 용인갑 역시 최근 3번의 총선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 후보가 내리 당선돼 양지로 여겨집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추가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친문계 홍영표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친명계와 친문계 간 충돌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당내에서는 친명계와 친문계가 지금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은 물 건너간 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이미 심리적 분당을 거론했습니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천 부평을 현역인 홍영표 의원을 배제하고 영입 인재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이동주 의원이 경선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이틀 전 임 전 실장에 이어 친문 주요 인사인 홍 의원에 대해서도 낙천 결정을 하면서 친문계의 반발이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위원 중 유일한 친문계인 고민정 의원은 이미 임 전 실장 낙천에 반발해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당 지도부에 재고를 요청하며 재선을 했던 서울 중성동갑에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뒤 왕십리역에서 주민과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왕십리역 인사 현장에는 홍영표, 송갑석, 윤영창 의원 등
친문 의원들이 대거 나와 임 전 실장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공천을 관리하는 지도부는 서울 중성동갑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한 결정에 재고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도심의 새 랜드마크가 될 58층짜리 첨단 물류단지가 조성됩니다.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는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9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도시첨단 물류단지는 최첨단 물류단지와 연구개발, 판매, 숙박, 주거 기능이 혼합된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해 2015년 물류시설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이번 사업 계획안은 물류 서비스의 획기적 향상과 함께 산업 성장, 친환경 지역 상생 등 다양한 가치 구현을 위한 사업 비전도 담았습니다. 서울 시내 2시간 이내 배송을 실현하고 생산지 1차 포장만으로 최종 배송까지 가능하도록 해 배송 쓰레기를 90% 저감할 계획입니다.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가 들어서면 하루 4만 7천 대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교통대책도 마련됩니다. 사업비는 땅값과 건축비를 합쳐 6조 8,712억 원입니다. 하림그룹은 토지 가격을 포함한 자기자본 2조 3천억 외에 금융기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6,500억 원과 3조 8천억 원의 분양 수입으로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 보육 수요를 고려해 용도 변경을 적용하도록 소관구청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소유한 A씨는 최근 원화가 급격히 감소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폐원하고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소관구청에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 필수 시설이므로 소유권과는 별개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해져 폐원했는데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해 공실로 두느라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아파트 영유아 수가 최근 수년간 급감했고 아파트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있는 등 상황을 고려하면 A씨의 어린이집을 용도 변경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다며 아파트 입주민들도 해당 어린이집 용도 변경에 높은 비율로 찬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대로 떨어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면서 범부처 물가 안정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대 중반까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농산물, 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품목들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작황 부진 등에 따른 사과, 배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도 배럴당 8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의 과일 직수입을 통해 상반기 관세 인하 물량 30만 톤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는 동시에 3월 한 달간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해 전국 주유소의 꼼수 가격 인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3.1%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제곱미터당 기존 197만 6천 원에서 203만 8천 원으로 3.1%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레미콘은 7.2%, 창호유리는 17.7% 올랐습니다. 노임 역시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보통인부 3.05% 각각 인상됐습니다. 어린이 구두에서 기준치 8,000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42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생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2개 업체의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구두와 인형, 학용품 완구 등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 중에는 1군 발암물질로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8,000배 이상 초과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비나 눈이 그치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3일절인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권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나 눈은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남부지방 높은 산지와 제주도 산지에 1에서 5cm, 호남 동부 내륙에 1에서 3cm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고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고 제주도와 호남 서부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등 전국이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등 전국이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11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